모스크바의 심장부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둔 성형외과 의사 스베틀라나는 어느 날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함 그 자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오빠 보리스 때문이었습니다. 보리스는 배관공으로 일했지만 그의 삶은 스베틀라나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잦은 실직과 무능력함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은 어머니 발렌티나의 끊임없는 보살핌 없이는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발렌티나는 은퇴한 교사로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면서도 장남 보리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그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편애를 겪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보리스를 집안의 기둥이라 칭하며 그를 떠받들었고 스베틀라나는 사고뭉치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베틀라나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차별은 그녀에게 강한 자극제가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뛰어난 성형외과 의사로 성장했고 모스크바 중심가의 호화로운 아파트를 소유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반면 보리스는 어머니의 과잉보호 속에서 무책임하고 의존적인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 없이 어머니의 연금에 의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아내 옥사나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삶에 무지했고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약값을 지원했지만 보리스 가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보리스가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고 어머니의 무분별한 지원이 오히려 그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베틀라나의 절친한 친구 갈리나가 그녀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갈리나는 방송계에서 일하는 활기차고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에게 가족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스베틀라나, 네가 언제까지 오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 네, 어머니가 너한테 너무 의존하시는 것 같아. 갈리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갈리나. 하지만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어. 보리스 오빠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옥사나도 마찬가지야. 스베틀라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해. 너는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너의 성공을 시기하는 오빠에게 휘둘리지 마. 갈리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무렵 스베틀라나는 저명한 건축가 이고르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고르는 지적이고 세련된 남성으로 스베틀라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그녀의 가족 문제에도 깊은 이해를 보였습니다. 스베틀라나, 당신은 정말 강하고 멋진 여자예요. 당신의 가족 문제 때문에 당신의 행복이 가려져서는 안 돼요. 이고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고르. 당신의 지지가 큰 힘이 돼요. 스베틀라나는 이고르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편 보리스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며 무의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의 성공을 시기했고 어머니에게 그녀를 험담하기 일쑤였습니다. 옥사나 역시 남편의 말에 동조하며 스베틀라나를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발렌티나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보리스는 병원비를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어머니에게 스베틀라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어머니, 스베틀라나에게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세요. 걔는 돈도 많잖아요. 보리스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베틀라나는 발렌티나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보리스가 다그쳤습니다. 결국 발렌티나는 스베틀라나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걱정이 되었지만 보리스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하지만 보리스 오빠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스베틀라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베틀라나, 제발. 보리스도 내 오빠잖아. 발렌티나가 애원했습니다. 오빠는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해요. 언제까지 어머니와 저에게 의존할 수는 없어요. 스베틀라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보리스에게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보리스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그를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리스는 점점 더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변변한 직업도 없이 어머니의 연금에만 의존했고 스베틀라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스베틀라나,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우리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어. 보리스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잊었어.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야. 스베틀라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돈도 많으면서 왜 이렇게 매정하게 구는 거야?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잊은 거야? 보리스가 화를 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오빠의 짐을 짊어질 수 없어. 오빠는 어른이야. 이제는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해. 스베틀라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리스는 스베틀라나의 냉정한 태도에 분노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리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낡은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 즉 어머니의 손자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이 아파트는 나중에 손자에게 물려줄 거잖아요. 지금 손자 이름으로 해놓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여러모로 좋을 거예요. 보리스가 교활하게 말했습니다. 발렌티나는 보리스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끔찍이 사랑했고 그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베틀라나는 뭐라고 할까? 발렌티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걔는 자기 앞가림만 하는 이기적인 애니까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만 생각하세요. 보리스가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발렌티나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보리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손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어머니와 보리스의 계획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보리스에게 또다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보리스 오빠에게 아파트를 넘기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스베틀라나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베틀라나, 이건 내 아파란다. 내가 누구에게 주든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발렌티나가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보리스 오빠를 믿으세요? 오빠는 어머니를 쫓아내고 아파트를 팔아버릴 거예요. 스베틀라나가 경고했습니다. 보리스는 내 아들이야. 그럴 리가 없어. 발렌티나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오빠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스베틀라나가 애원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갈리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갈리나는 법률 전문가를 소개시켜 주었고 스베틀라나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발렌티나 아주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보리스에게 아파트를 넘기지 마세요.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갈리나가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리스는 발렌티나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아주머니, 스베틀라나의 말이 맞아요. 보리스는 아주머니를 이용하고 있어요. 아주머니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해요. 법률 전문가가 조언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어머니에게 유언장을 작성하여 아파트를 손자에게 상속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유언장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보리스가 어머니를 쫓아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어머니,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어머니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될 거예요. 스베틀라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발렌티나는 스베틀라나와 갈리나,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설득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보리스의 말을 믿어왔지만 스베틀라나의 진심 어린 걱정과 경고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발렌티나는 스베틀라나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를 손자에게 상속하기로 했지만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아파트에 거주할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보리스는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에게 거칠게 항의했지만 스베틀라나는 단호했습니다. 오빠, 어머니는 이제 내 말을 따르기로 했어. 더 이상 어머니를 이용할 생각은 하지 마. 스베틀라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쳐졌어. 두고 봐. 언젠가 너에게 복수하고 말 거야.
보리스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어머니에게 기생하면서 남 탓만 하면서. 스베틀라나는 보리스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발렌티나는 건강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리스는 어머니의 죽음 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산으로 남겨진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유언장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녀가 마지막에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을 존중했고 보리스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고르와의 결혼 생활은 스베틀라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고르는 스베틀라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그녀의 가족 문제에도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스베틀라나, 당신은 정말 강하고 멋진 여자예요.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도록 놔두지 마세요. 이고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고르. 당신 덕분에 내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스베틀라나는 이고르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갈리나와의 우정은 스베틀라나에게 변함없는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갈리나는 스베틀라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그녀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스베틀라나, 너는 정말 잘 해낼 거야. 너는 강하고 현명한 여자니까. 갈리나가 격려했어. 고마워, 갈리나.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야. 스베틀라나는 갈리나의 우정에 감사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보리스는 여전히 입섰답니. 그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도 갱생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의도식하며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에 대한 증오심을 거두지 않았고 언젠가 그녀에게 복수할 날만을 꿈꿨습니다. 옥사나 역시 보리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에게 의존하며 안일한 삶을 살았고 스베틀라나에 대한 질투심을 스크로앗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불행한 이유를 모두 스베틀라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반면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삶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더욱 명성을 얻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고르와의 결혼 생활은 스베틀라나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했으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리나와의 우정 역시 스베틀라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갈리나는 스베틀라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조언자였으며 스베틀라나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우연히 길에서 보리스와 마주쳤습니다. 보리스는 예전보다 훨씬 더 초라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 보리스가 힘없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으로 그를 지나쳐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리스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망쳤고 그 책임은 오롯이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보리스를 지나쳐 걸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편애와 보리스의 없는 의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편 이고르와 든든한 친구 갈리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과 올바른 가치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로 남을 것입니다. 스베틀라나 앞에는 언제나 밝은 빛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처럼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그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스크바를 찾았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고르와의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스베틀라나에게 더 큰 행복과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훌륭한 의사이자 자상한 어머니로서 균형 잡힌 삶을 갈리나는 여전히 스베틀라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조언자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깊은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갈리나는 스베틀라나의 가족과도 가깝게 지내며 든든한 이모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스베틀라나는 자선행사 참석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보리스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늙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길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낡고 해진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그의 전 재산으로 보이는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보리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보리스 오빠? 스베틀라나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보리스는 고개를 들어 스베틀라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 보리스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스베틀라나가 물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어.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옥사나와 아이는 어디 있고요? 스베틀라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 떠났어. 나를 버리고 떠났어. 보리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보리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보리스를 미워했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몰락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어. 오빠, 일단 어디 따뜻한 곳으로 가요. 제가 도와줄게요. 스베틀라나가 말했습니다. 보리스는 스베틀라나의 말에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다고? 왜? 보리스가 물었습니다.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때 가족이었잖아요. 스베틀라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보리스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보리스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에 몸을 오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스베틀라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리스가 자조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한참 동안 보리스를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제가 일자리를 알아봐 줄게요. 그리고 작은 집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스베틀라나가 말했습니다. 조건? 보리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다시는 어머니 탓을 하지 않고 오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끊어야 해요. 스베틀라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리스는 스베틀라나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늘 아래 안주하며 무책임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보리스가 힘겹게 스베틀라나는 보리스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보리스가 진심으로 변화하기를 바랐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약속대로 보리스에게 일자리와 작은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보리스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보리스의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보리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술도 끊었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자신의 과거를 뉘우쳤습니다. 스베틀라나,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보리스가 진심을 담아 오빠,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요. 스베틀라나가 격려했습니다. 보리스는 스베틀라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스베틀라나 역시 보리스의 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깨달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스베틀라나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가족과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처럼 주변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스베틀라나와 보리스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보리스는 지난날의 방황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았. 그들은 과거의 앙금을 모두 털어내고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는 남매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보리스와 함께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보리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스베틀라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는 우리가 항상 함께 있기를 바라셨으니까요. 보리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스베틀라나,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 정말 미안해. 보리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스베틀라나가 보리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게 큰 상처를 줬어.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게. 보리스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어머니의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스베틀라나와 보리스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주 만나 식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진정한 남매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보리스의 가족과도 가깝게 지내며 조카들에게 자상한 고모가 되어주었습니다. 보리스는 스베틀라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녀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가족에게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무능력하고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보리스의 변화를 지켜보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두 남매는 모두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보리스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고? 무슨 이야기를 쓰려고? 보리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애, 우리의 갈등, 그리고 용서와 화해.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스베틀라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내 뜻에 따를게. 보리스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베틀라나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고르와 갈리나도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리스 역시 가족들과 함께 자주 스베틀라나를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스베틀라나는 정원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아무런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스베틀라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베틀라나, 내 딸아,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스베틀라나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빛이라는 뜻처럼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스베틀라나의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삶에 감동을 받았고 그녀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는 큰 희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이름이 안나라고 소개하며 스베틀라나의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안나는 오빠와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으며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를 통해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안나는 편지에서 자신의 오빠 미하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미하일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안나는 항상 그에게 밀려 뒷전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성장하면서 미하일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고 안나는 그에게 수없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빠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빠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안나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안나의 편지를 읽고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안나 씨, 오빠와의 갈등으로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오빠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스베틀라나는 답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안나에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보리스와의 갈등,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안나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오빠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용서는 오빠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미움과 분노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할 뿐이에요. 스베틀라나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안나는 스베틀라나의 조언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의 말대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나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고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미하일 역시 처음에는 안나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안나는 미하일에게 스베틀라나의 책을 선물했습니다. 미하일은 처음에는 책을 읽는 것을 망설였지만 안나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오빠, 이 책을 꼭 읽어봐.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야. 안나가 말했습니다. 미하일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를 읽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보리스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안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안나야,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미하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안나는 미하일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 나도 오빠를 미워했던 적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 괜찮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안나가 미하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안나와 미하일은 진정한 남매의 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안나는 스베틀라나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변화를 알렸습니다. 스베틀라나 선생님, 선생님의 조언 덕분에 오빠와 화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안나가 편지에 썼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안나의 편지를 읽고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안나와 미하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안나와 미하일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안나와 미하일,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베틀라나 선생님,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나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스베틀라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하일 역시 스베틀라나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미하일이 다짐했습니다. 미하일 씨, 그렇게 말해주니 저도 기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스베틀라나가 격려했습니다. 그날 저녁,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집 발코니에 서서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함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축복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스베틀라나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녀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빛이라는 뜻처럼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